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이제 금융 지원으로 정한 이후에 대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을이 되어 버리곤 하죠. 그게 좀 현실인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개인 신용 평가 대응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고 대출 시 반영됐던 신용 기초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또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비율이 어떤지를 당당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내 신용 점수가 어떻길래, 또한 어떤 나의 기초 정보를 활용했길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틀렸어요. 과거 거예요. 그러면 정정, 삭제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은 따라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당당하게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했을 때 그 대출 행정 처리 때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죠. 그럼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또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제도인지, 그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것 좀 활용하셔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세요라고 금융감독원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공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신뢰도가 높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좀 잠깐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대출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요, 은행은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죠. 이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개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이제 대출, 금융거래 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은행의 그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된 개인 신용 등급은요, 대출 금리, 한도,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사실 은행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담보, 만약에 보증재단에서 보증받고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까요. 왜 까죠? 당신 우리 신용평가 시스템, 우리 신용평가 봤더니 대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안 돼. 신용받을 수 있는 어느 수준의 커트라인이 안 돼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왜 중요할까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이거는 뭐예요? 은행에서 하거든요. 은행에서. 근데 나는 고신용이에요. 920점 이상이고요.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은행 딱 갔는데 신용평가 뭐뭐뭐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렇죠? 자체 신용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내 입장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잖아요. 내 신용평가를 어떻게 받았길래 은행에서, 그리고 어떤 비율이, 어떤 점들이 반영이 됐길래. 은행 가면 이제 을이다 되보니까 이게 조금 쫄아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개인 신용 평가 대응권이라는 게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여러분 당당하게 대응하셔도 돼요. 신용정보법에서는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그죠?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설명해라 이거예요.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몰라요.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리가 있다니까요. 당당하게, 야, 내 신용평가 결과 왜 이렇게 나왔어? 설명해봐. 틀린 게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많은 분들이 모르냐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안착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정 채널을 보면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요, 이겁니다. 신용평가 결과. 여러분 가서 무턱대고 가서 막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신용평가 결과, 이런 신용 등급이나 점수겠죠. 두 번째는 신용평가 기초정보.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했을 때 어떤 기초정보를 활용했는지. 세 번째는 반영 비중이에요.
도대체 어떤 반영을 했고 그 비중, 뭐에 크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제출할 수 있고요.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과거예요. 최신이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정정이라든지 삭제 및 재산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요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신용평가 기초정보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 평가하는 이 기초정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초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신상정보, 뭐 직장이라든지 직위겠죠? 그렇잖아요. 나 직장을 옮겨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 이럴 경우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용, 판단 정보 같은 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나 이제 신용카드 많이 없앴고 대출도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대출은 갚았는데 반영이 안 됐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판단 정보, 연체 건수라든지 신용 금액. 내가 왜 안 되냐 이거야. 그 연체가 있대. 그럼 연체가 몇 건이나 있는지, 어떻게 반영됐는지, 연소득, 그죠? 신용거래 능력 판단 정보. 연소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개인 대출 많이 받으시거든요.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 가갖고 대출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은행에서 만약에 은행원들 절 싫어하겠다. 그 은행원들이 너무 틱틱거리고 그 다음에 뭐 성의가 없어. 그러면 개인 신용 평가 대응권이라는 게 있다던데 당당하게 설명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럼 그쪽에서 어이구 이 사람이 뭔가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겠죠. 은행 쪽에서도. 이거 만들어낸 얘기인가요? 제가? 아니요. 법이라니까요. 권리가 있다니까요. 신용정보법에. 이게 바로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대응하십시오. 당당하게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대응권 행사 방법 좀 가볼까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은요, 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 행사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 유선 접수, 이렇게 고객센터 유선 접수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뭐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앱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요, 은행마다 좀 다르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뭐 금융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개인에게 돈 권리 내용을 설명하도록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라고. 이런 제도, 이런 법과 제도를 활용하라.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이제 약간 이게 성격이 약간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들은 이런 권리가 있어도 이게 잘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외형적이시고 당당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완전 하나의 무기죠. 이제 여러분께 가갖고 나 대응권이 있다던데 나한테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께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의사항도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도.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가면 안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서 한마디로 대출을 받는데 동일한 대출 거래인데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대응권을. 3회 이상 대응권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근데 금방 제가 얘기한 건 뭐죠?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이죠. 그쵸?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대출을 받을 때에 은행에서 자체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뭐 공공기관 대출이라든지 보면은 내 신용 점수를 어떻게 확인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이거는 신용평가사에서 하는 거죠. 보통 나이스라고 해서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나의 신용평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 신용점수 확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신용점수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똑같은 질문을 많이 주셔갖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꼼꼼히 다 보시면 되는데 제 앞에 부분만 보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소자공 카페 가시고요. 네이버 가셔서 소자공 치시면 돼요. 그러면 메인에 파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파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렇게 카페 대문에 올려드렸어요. 카페 대문에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그냥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니까 파인 가시면 이렇게 딱 파인의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여기에 신용정보 조회라고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라고 탁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를 탁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정보 조회 팝업 뜨고요. 나이스 아니면 코리아 크레딧 뷰 이게 다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나이스가 보통은 중심으로 보거든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나이스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여러분 그 개인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죠. 무료예요. 무료인데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할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무료로 신용 점수를, 신용 평점을 여러분께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아주 꿀 정보죠.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오후 5시인데요.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5시에를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고, 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과 우리 또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구독자님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강의 있죠?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만 남아 계시니까 강의 내일 열립니다, 여러분. 내일 무료 강의 다시 한번 안내해드려요. 네, 내일 강의입니다. 그 온라인 커머스 전공, 이건 뭐냐면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죠. 그래서 그 특강입니다. 여러분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내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제가 이제 맡아서 여러분 그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라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되실 분들은 내일 오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소자공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원금 정보 여기 가보시면 이 무료 특강 안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접수하신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따로 안내 안 드려요. 따로 안내 안 드리니까 접수하신 분들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어떻게 2023년도 온라인 쪽으로 여러분 사업 풀어낼 건지, 이제 비대면으로 전국구, 이제 대상이 전국구가 되는 거죠. 온라인 사업은 이제는 고객이 전국구 되는 겁니다. 지역 장사가 아니라 이제 전국구로 어떻게 내 물건을 팔지, 여러분의 콘텐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런 접수하신 분들은 내일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자, 인사드립니다. 항상 하는 얘기,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항상 긍정적인 얘기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